자, 여러분, 7화 잘 보셨나요? 그럼 7화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었다고 생각하세요? 다들 알고 있듯이 시나몬 사건이죠. 시나몬 사건 때문에 지금 8화에서는 이제 서동주가 목숨이 위험했지만 깨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7화에서는 서동주가 시나몬 알러지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하고 끝났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흥미있게 끝나고 8화에서는 간신히 살아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나몬 사건 전에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너무 이거 왜 이런 장면 왜 넣었을까 하는 장면이 있는데, 누나 수녀님 장례식장 안에 그 성당 안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피마담이 막 울면서 일부러 연장선 뒤에 앉아가지고 기억상실인 서동주한테 어릴 적 일들과 너네 엄마 죽고 누나랑 너를 내가 돌봤다 이거 기억하냐 이것도 기억 못하냐 막 굉장히 큰 소리로 울면서 일부러 연장선 들으라고 얘기한 것 같거든요. 왜냐면 피마담하고 서동주하고 서로 짜고 있다 이거를 알려주려고 일부러 그 장면을 넣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8화까지 이렇게 보면은 쭉 연결이 돼요. 피마담하고 뭔가를 계획을 짜고 있구나 그게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일부러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걸 넣은 것 같습니다. 그 성당 안에서 장면들이 유치한 게 좀 많이 있었는데 일부러 넣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보물섬이 그렇게 유치한 장면이 있는 그런 드라마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 성당 안에서의 씬들이 유치한 부분이 좀 많았어요. 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연장선도 되게 이렇게 약간 코믹스러운, 제가 봤을 때는 코믹스러운 표정도 많이 나왔고 약간 웃겼어요. 제일 웃겼던 부분은 죽었잖아요, 수녀님이. 근데 연장선 눈에 수녀님이 귀신으로 나타나잖아요. 그게 왜 집어넣었어요, 그거를? 나는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랬나요? 한번 웃고 가라는 뜻으로 이렇게 넣어줬나? 좀 살짝 가벼운 느낌이었는데 넣었다고 해서 크게 나쁘진 않았는데 너무 전체적으로 무거우니까 그런 장면을 조금씩 넣어준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그 부분은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시나몬 사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 회장님 집에서 다 모여가지고 가족들이 식사를 하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다과를 하는데 탈핵과를 회장한테는 먹지 말라고 그래요, 공비서가. 그 이유가 그 안에 시나몬이 들었기 때문에 드시면 안 됩니다 이래요. 그래서 되게 회장이 섭섭해 했었는데 그 얘기를 서동주가 옆에 앉아가지고 들었어요. 그러면서 씩 웃죠. 날 시험하려고 그러는구나. 이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데 자기 목숨하고 걸린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먹습니다. 먹어서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이 장면 전에 뭐가 있었냐면 그 소주 들어가는 그 금고 비밀 번호랑 그 큰 금고 비밀 번호도 알아내요. 조금씩 기억이 돌아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그러면 시나몬도 안 먹어도 되거든요. 이것도 내가 못 먹는 기억이 있습니다, 못 먹겠습니다 하고 안 먹어도 되는데 그냥 왜 거기에서 그냥 먹어요. 그거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됐어. 왜 이렇게 작가가 왜 이렇게 썼을까? 이상하다. 왜 이게 먹어야 되는 그 뭔가가 있나? 먹어요.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죽을 수도 있지만 바로 앞에 누가 있습니까? 여은남이 있어요. 예전에 1화인가 어디에서 서동주가 시나몬 빵을 먹고서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병원에 가서 그때 알았죠. 시나몬 알러지가 있어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은남은 얘가 쓰러졌으니까 인공호흡을 막 한 거예요. 그냥 일단은 숨을 쉬게 하려고. 숨을 막 못 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으로 갔던 건데, 이제 그때 살아났거든요. 병원에서 이제 알려주고
인공호흡 때문에 살아났구나. 그 처치를 잘해가지고 살아났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7화에서 시나몬을 얘가 탈핵과를 먹은 것도 여운남이 앞에 앉아있기 때문에 나를 분명히 살려줄 거다. 인공호흡만 받으면 난 살 수 있다.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걸 먹은 거죠. 뭐 조금 먹어도 되는데 그냥 다 먹어버린 거예요. 살겠지 하면서. 다 먹었는데 뭐 보시다시피 이제 인공호흡을 여운남이 가가지고 막 하잖아요. 근데 난 이 부분도 너무 웃긴 거예요. 서동주가 먹고 방으로 가다가 쓰러져요. 그때 여운남이 달려가서 인공호흡을 막 해요. 그래서 살려내려고 막 이렇게 그 행동을 해요. 그런데 나는 이 부분에서 여운남이 인공호흡을 하는데 모든 가족들이 다 쳐다봐요. 뭐 정신 차려라 왜 이러냐 막 그러면서. 근데 여운남이 인공호흡을 하는데 그냥 남편도 서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너무 웃긴 거예요. 차라리 남편이 저리 비켜라 내가 할 테니, 아니면은 동생도 있잖아요. 여운남 동생이 좋아하잖아요. 서동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달려가서 남자들이 한두 명도 아닌데 남자들이 가가지고 내가 대신 하겠다 하면서 해도 되는데 여운남이 끝까지 하게끔 그냥 놔두더라고요. 그 장면도 너무 웃겼어요. 이 부분에 내가 너무 깊게 들어갔나? 너무 이렇게 되냐? 나는 약간 되게 보물섬을 재밌게 보는데 그 군데군데에 좀 그런 장면들이 들어가 있더라. 근데 이걸 넣어야지만 이게 스토리가 이어지니까 아마 넣었을 수도 있다고 봐요. 하여튼 제가 이런 부분이 좀 있네 하고 그냥 재밌게 봤던 부분입니다. 제가 너무 드라마를 현실적으로 보려고 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 반성 한번 잠깐 하고 지나갈 겁니다. 반성. 그럼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게 뭐가 있냐면, 염장선이 보낸 탈핵과에 시나몬이 들었다는 걸 이제 공비서가 알게 돼가지고 회장님 못 먹게 했잖아요. 이거는 그 차강천 회장이 시나몬 알러지가 있다는 걸 다 안다는 거잖아요, 가족들이. 그런데 보세요. 알러지 종류는 너무 많아요. 그 중에 시나몬 알러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얼마 안 돼요. 너무 그 중에서도 흔치 않은 건데 둘이 똑같이 그 알러지를 갖고 있다? 너무 신기한 부분이죠. 가족들이 다 의심을 할 것 같아요. 시끌시끌 할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똑같은 알러지가 있을 수 있냐, 신기하다 이러면서 차강천 회장은 더 좋아할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우리 서동주가 나랑 똑같은 증상이 있네, 그런 체질이네, 너무 좋다 막 이럴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주를 되게 이뻐하거든요, 차강천 회장이. 그런 와중에 가족들은 의심을 조금씩 할 것 같아요. 그 말 많은 그 주방 아줌마는 혹시 아들 아닌가, 혹시 그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좀 가족들이 의심할 만한 부분이죠. 그럼 제가 시나몬 사건에 대해서 제가 가설을 몇 개 생각해 놨는데, 첫 번째 가설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보세요. 차강천 회장의 혼외자는 누구입니까? 지선우요, 지선우. 지선우는 말썽쟁이야, 말썽쟁이. 그런데 이 혼외자가, 진짜 혼외자가 지선우가 아니고 서동주라면 어떨까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고요? 그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같은 체질이 싫지 않으니까. 이거는 핏줄만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산부인과에서 혹시 바뀐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선우 엄마가 지영수잖아요. 지영수가 옛날에 차덕희한테 협박을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아빠와의 관계를 아는 거예요. 지영수하고 차강천 회장의 사이를 알아요. 그래서 지영수가 임신을 한 사실도 알게 돼요. 그래서 왜냐면 아이를 낳으면 이게 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차덕희 입장에서는 딸이든 아들이든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지우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우지 않으면 불행한 인생이 어떤 건지 경험해 주겠다고 큰 협박을 한 거죠. 그러면서 돈까지 확 던지고 갔는데, 이 여자 지영수는 옛날 공중파 아나운서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돈이 궁한 그런 스타일의 여자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돈을 다시 돌려주고 정자 기증을 받아서 임신 성공했다, 아예 신문기사에다 떡하니 내는 거예요. 차덕희 봐라, 걱정 마라, 나는 정자 기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인지 아무도 모르게 하고 살겠다라는 뜻으로 해서 이게 기사를 낸 거예요. 그래서 차덕희한테 안심을 시킨 거죠.
하지만 차덕희는 찝찝하겠죠. 그래, 이게 전자기증이면 아빠가 누군지는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거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은 되지만 불안한 거죠. 이거 뭐 검사하면 나오잖아요. DNA 검사하면 뭐 언제든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차덕희도 걱정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영수가 더 겁이 나는 거죠. 겁은 지영수가 더 심했을 것 같아요. 이 아이를 차덕희가 이렇게 무섭게 나왔는데 막 협박을 했었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더 장난 아니겠다 싶었을 거예요. 근데 아이를 딱 낳았는데 아들인 거야. 안 되는 거죠. 이거 도저히 이 아이를 정말 원만하게 크지 못하겠다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 산부인과에서 내 생각에는 지영수가 몰래 바꿔치기 했을 것 같아요. 같은 시간에 그 같은 산부인과에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 해서 키운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렇게 해야지 덜 복잡하게 가족관계가 되는 거예요. 차강점 회장하고 서동주가 핏줄이라는 게 가장 짧고 단순한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 서동주가 그 최면 치료를 받았을 때 자동차 안에 아빠의 모습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빠의 모습하고 자기가 본인하고 이게 닮았다고 했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내가 잘못 봤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빠의 모습이 자기랑 닮지는 않은 거다라고 가는 거예요. 이 가설이 맞다면은, 이게 혼외자가 서동주가 맞다면은 그냥 차 안에 최면 속의 아빠는 본인하고 닮지 않은 그냥 아빠인 거죠. 그러면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내용이 펼쳐질 수도 있다 생각이 든 거예요. 이제 피마담이랑 지선우 엄마, 그러니까 지영수는 잘 아는 사이인 거죠. 지영수는 이제 아이를 바꿨으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자라는지를 쭉 지켜봤던 거죠. 그런데 서동주의 엄마가 죽고 서동주 누나랑 서동주만 남았을 때 이제 피마담이 후원자가 되잖아요. 그거를 제 생각에는 이 지영수가 피마담한테 부탁을 한 거죠. 내가 돈을 댈 테니까 계속 후원해줘라. 잘 봐줘라. 부모처럼 엄마처럼 해줘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피마담이 의리가 있기 때문에 입국 닫고 이렇게 잘 봐주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어때요? 이거 첫 번째 가설이었고요. 또 두 번째 가설이 또 있어요. 또 더 재밌는 가설이 또 있어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영상 하나를 더 만들 테니까 듣고 싶으시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